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간략 표기입니다. 간략 표기에서 우선 본문에 어떻게 표기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글쓴이, 출판 연도, 인용 페이지를 가로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 어떠한 의견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스티븐 핑커는 최근 다윈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기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색깔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콤마, 그러니까 순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에 있어서는 순표와 마침표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순표입니다. 이름이 들어가고 순표, 그 다음에 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콤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측면에서 이제 요 표시, 기호 표시 같은 경우에 딱 이 연도의 이 페이지에서 갖고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걸 순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연도와 페이지를 같이 저렇게 나타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케이스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은 글쓴이와 출판 연도는 꼭 적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페이지가 이 재판이나 삼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만이라도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학자들 여러 개의 내용에서 이게 반복됐을 때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표시랑 이 표시가 다른 게 보이시죠, 여러분? 페이지를 표시를 할 땐 점 2개라고 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단부는 순표처럼 되어 있는 실제 키보드에서 이제 시프트를 누르고 체크하는 형태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반복되었다 할 때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온다면 그 사이사이를 이 표시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본문상에서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름 플러스 연도. 자, 플러스가 아니죠. 이름, 순표, 연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 페이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반복이 됐을 땐 이 기호를 꼭 넣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 문헌에 추가적으로 본문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참고 문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이 표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글쓴이와 출판 연도를 할 때 조금 전에는 가로 안에 글쓴이, 콤마, 그러니까 순표, 그 다음에 연도가 나왔다면 지금은 연도에 참고문에는 글쓴이를 쓰고 바로 옆에 가로를 한 다음에 출간 연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측면에 있어서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세표기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측면에선 책과 역자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국내 서적이냐 외부 그러니까 해외 서적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세표기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략한 측면에선 가로, 연도만 가로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상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상세로 갔습니다. 상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간략보다는 상세로 표시하는 걸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선 제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석으로 표기하는, 그러니까 각주, 주석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한글 프로그램이든 워드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위에 메뉴에서 주석 파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 바로 우선 첫 번째는 저서 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는 동양서냐, 서양서냐, 번역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동양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글쓴이, 순표, 책 이름, 순표, 출판사, 순표, 출판 연도, 순표, 인용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략에서는 아까 연도를 제가 가로를 했지만 이 세부에서는 요런 흐름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측면 다시 천천히 사람 이름, 저자 이름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책 이름,
할 때 뭐 위아래로 약간 이런 표시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삽입에서, 기호 삽입에서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출판사와 출판 연도를 꼭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판사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름과 제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따라서 다른 내용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책일 경우라도 출판 연도, 재판이냐, 3판이냐, 몇 판이냐, 예를 들어서 요새 나온 뭐 경제학책 같은 경우는 15판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판과 15판이 같은 내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출판 연도, 그 다음에 가능한 인용 페이지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기반으로 할 땐 누군가의 최재천 씨의 인간과 동물, 국리라는 출판사, 출판연도 2007년 인용 페이지 138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서양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출판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흐름은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판지가 들어가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시의 이름이라든가 뭐 워싱턴, 뉴욕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지가 딱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측면에서 서양서와 동양서는 이 측면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번역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번역자, 옹기니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어디에? 책 이름 바로 옆에 옹기니를 적어주시면 동양서의 작성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글쓴이, 책 이름,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되 서양사는 뭐라고요? 출판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번역서는 뭐가 들어간다? 번역자가 들어간다라는 것. 이게 바로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절차를 딱 지키는 순간 교수가 여러분을 봤을 때 얘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기본적인 태도와 윤리적인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참고문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석사나 박사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걸 기반으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표기법이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나 전공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논문을 인용할 땐 이런 측면을 갖고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양 논문입니다. 논문 글쓴이가 들어가고요. 순표가 들어가고 논문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들어갔는지 학술지명과 그 몇 권, 몇 호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 발행 기관은 학술지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술지를 발행한 기관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관명이 들어가고 출판 연도가 들어가고 인용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어렵죠. 익숙치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논문을 쓸 때 보면 참고문헌 정리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 방식을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순서대로 채워 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지금 다 주석이에요. 그 하단부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그 다음에 권수와 호, 그 다음에 학술지 발행기간,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썼던 제 논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표기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현민,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진로멘토의 참여가 고등학교의 진로준비 행동과 그릇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 제목이죠. 그 다음에 학술지명. 이 제목은 진로교육연구라는 학술지에 31권 3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간은 진로교육학회고 연도는 2018년이고 페이지는 48페이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처음에 하나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럼 서양 논문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가 약간 이런 식의 기호를 썼다면,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이쪽에서는 쌍따옴표, 약간 쌍따옴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이 버전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봤던 몇 건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하죠. 그냥 이 위아래 표시하는 기호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신문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사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측면을 갖고 훨씬 더 많이 다루시지 않겠어요? 신문기사라는 측면. 신문기사는 처음 시작은 제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어떻게? 바로 쌍따옴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석에. 자, 기사 제목. 그 다음에 콤마, 그러니까 순표. 그 다음에 양쪽에 부등호 형태로 가로를 한 다음에 어떤 신문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발간 일자가 언젠지. 그러니까 실제 이 신문에 작성된 일자가 언젠지를 확인해야 되고 게재 면수까지도 같이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거에 있는 신문 사례를 할 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인터넷 기사일 경우에는 좀 더 달라지겠죠. 인터넷 기사도 기본적인 라인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사 제목 동일하죠. 인터넷 매체, 신문 이름이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동일할 겁니다. 작성 일자, 이게 발간 일자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달라져요. 위에는 게재면수라고 됐다면 밑에는 사이트 주소와 접속 일자라는 측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이트 주소 자체를 여기서 다 그대로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접속일, 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서버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기사가 내려졌거나 지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걸 맨 마지막으로 확인한 그 시점을 접속일로서 기록을 해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인용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인터넷일 겁니다. 이 측면을 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블로그는 가지 마시고 개별적인 측면에서 기사를 인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전입니다.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과사전, 특히 인터넷 백과사전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텐데요. 표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항목 이름과 사전 이름과 출판사와 출판 연도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항목 이름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어떤 항목 파트를 갖고 내가 조사를 한 건가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브리타니아 백과사전 15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 사전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측면이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주석이라면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참고문헌에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석에 작성한 문헌을 그대로 참고 문헌으로 바꿔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나 약간 이 참고 문헌에서는 페이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흐름은 똑같아요. 주석에 넣었던, 왜냐하면 상세기 때문에 상세에서 주석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랑 참고 문헌에 다루었던 출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출판 연도까지만 넣는 경우가 꽤 많고 저서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왜냐하면 논문집 자체가 한 권의 논문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같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기억해 여기 잠깐 끊어갈게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 있어서 출처 표기에 대한 측면의 필요성과 간단한 간략 상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한 번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해드린 대로 내용을 한 번만 이 순서대로만 따라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일상에서 적용하시기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 능력 향상과 공정평가를 위해서 학습 윤리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처 표기를 왜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이유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출처 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검증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처 표기는 본문, 주석에 대한 측면과 참고문은 둘 다 작성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출처 표기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